같이 한번 보자. 더 시간 주기는 조금 어렵고. 전개 방식이네. 전개 방식은 그냥 조금 주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공리주의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 그렇지?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훨씬 문제 풀기 좋을 것 같아. 뭐 여기서 나온 이제 구분되는 공리주의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외울 필요는 없지. 그래도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이상이 갈등할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뭐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봐. 적절하지 않는 것 찾아보라고 그랬고,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A는 인문학 서적을 더 많이 읽기 위해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뭐 힌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바로 시작을 해보자. 처음에 이제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공리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 공리주의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공리에 따라서, 즉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그래서 공리라는 게 그럼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요 행위야, 요 얘기. 공리가 이거야.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뭐야? 공리야. 알겠지?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내 행위가.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공리주의라고 그래. 공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야. 옳고 그름이 뭐? 공리에 따라서. 우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좀 나빠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오히려 뭐다? 공리주의에서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지. 그냥 공리주의 잘 알아도.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뭐 해야 한다? 모두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해.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대. 그래서 이 최선의 결과라는 게 뭐야? 인간의 최대 이익과 최대 행복을 공리주의에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하지. 공리주의는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겨. 최선의 결과가 아까 뭐였어? 인간의 최대 이익, 인간의 최대 행복. 여기까지 됐니? 공리주의 잘 알아도. 이때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인데, 이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인 가치와 상대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그 자체로 지니는 가치. 도구적 가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서로 비교해놨네.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놨고, 이런 것들 왜 하냐면 아까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보는 거야. 모든 문제에,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똑같이 읽어서는 이 시험을 제대로 보할 수가 없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추고 빠르게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최선의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리주의는 크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이상 공리주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쾌락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 공리주의라고 해가지고
각각 한 문단씩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얘기했어?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리주의의 각각 세부적인 논리들, 세부적인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쾌락적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쾌락 증진으로 보는 이론이야. 그래서 이런 거래. 최선의 결과라는 건 쾌락의 증진이야. 다시 한번 말해서 인간의 심리적 경험인 쾌락을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어.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들의 쾌락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주면 돼.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뭐를 지니고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네. 한계점. 사람들이 쾌락만 추구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쾌락 공리주의적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어. 이 한계가 뭐야? 우리는 다른 것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야. 쾌락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 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선호의 실현이라고 봐. 그래서 최선의 결과가 선호의 실현이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차이들이지. 최선의 결과가 쾌락이냐, 최선의 결과가 선호의 실현이냐. 여기서 선호란 그럼 무엇이냐? 사람마다 원하는 것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선호, 더 좋아하는 것.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이건 뿐만 아니라야, 나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지닌 선호를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실현시키게 되면 이건 옳은 행위로 보는 거야. 좋은 행위.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뿐만 아니라 쾌락 플러스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호의 실현이 곧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했어. 그러나 여기 이제 한계 극복에 의의가 나와 있는 거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과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져. 그래서 이 선호라는 게 좋은 선호도 있고 나쁜 선호도 있는데, 선호를 충족하기만 하면 플러스라고 얘기하니 이게 한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상공리주의가 나와. 이 이론은 앞에 두 이론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 공통점이 나오겠네. 우리 공통점 차이점은 중요하다고 했었지. 항상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인간의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겨. 이거는 똑같은 거야. 셋이 다 똑같다는 거야. 왜? 셋 다 뭐니까? 공리주의니까. 알겠지? 이건 공리주의의 공통점이야. 그냥 최대 이익, 최대 행복. 이상공리주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다르게, 중요한 담화표지지. 쾌락주의와의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차이점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이 이론은 진실, 아름다운, 정의, 평등, 자유, 생명, 배려, 이런 거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고, 등의 이상들도 본래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선호 공리주의와 다르게,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겠어? 얘와의 차이점 나오겠지. 이상공리주의는 이런 이상들이 인간의 선호와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본래적 가치라고 여기고 있어.
결국 이 이론은 이상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보고, 이 이론은 뭐 한다는 거야? 이론의 가장 핵심은 이상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봐. 지금 최선의 결과를 다 셋 다 다르게 보고 있지. 쾌락이냐, 선호냐, 이상이냐. 이상 공리주의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해. 그렇기 때문에 자, 본래적 가치가 아까 뭐였어?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 이익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추구할 수 있으면 돼. 이상공리주의는 인간들의 서로 다른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을 인간이 더 많이 실현하는 것이 곧 최대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본다. 어떤 거? 자유, 생명, 배려 이런 거.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괜찮니? 그러나 이상공리주의는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이 갈등하는 경우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의 결과일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어떤 것들이 있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 평등과 자유 같은 경우. 그치? 이게 동시에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평등과 자유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갈등을 하게 되면 둘 중에 뭐를 추구해야 되는지 얘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선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이 정도고 마지막 문장은 가장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1번 최선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 사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치? 최선의 결과를 강조하는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을 활용하여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 정도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이 정도는 예시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예시라고 표현된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그치? 있었으면 선생님이 적어놨을 거야. 왜? 요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이거는 뭐를 찾을 수가 없어? 예시들을 각각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을 활용했다. 없어. 알겠지? 최선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세 이론을 제시하고 이거는 맞아. 이것도 맞아. 각각의 주장과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장 나오고 한계 나오고 주장 나오고 한계 나오고 주장 나오고 한계 나오고 정확하네. 28번 한번 보자. 일치하지 않는 것.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선호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공리주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써있네. 그래서 28-1번 2번 선호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에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 부분 선호공리주의 이렇게 체크해놨으니까 보면 돼. 자, 요거 보면 이 부분에 있지, 그치? 그래서 28-2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정확히 찾을 수 있어. 공리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과는 무관하게 행위의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전제가 다 틀렸네. 공리주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정의한다? 인간의 행위가 이것을 기여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28-3번 우리가 이렇게 체크 심심해서 해놓는 거 아니고 글을 좀 깔끔하게 읽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대부분 요 체크하는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체크 잘 해두고 29번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 이상들이 갈등할까? 안전벨트 착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갈등했을 거야.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가 아닌 생명에는 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해. 나는 이상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너의 의견이 라고 되어 있네. 자, 1번부터 보자. 생명이라는 가치를 자유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유, 생명 둘 다 뭐야? 본래적 가치야. 알겠지? 이상주의는 29-1번. 틀렸네. 괜찮지? 2번.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를 생명이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네. 인간 행복. 자, 여기 한번 보자. 공통점이었지. 그치? 이건 공통점이야. 29-2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맞아. 얘네들을 보장해 주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적절하다가 아니라 부적절하지.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3번.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 행복이라는 본래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네. 답 3번이네.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 행복이라는 본래적 가치. 자, 여기 보면 얘네가 이제 제일 추구하는 게 뭐야? 결국은 행복이거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도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 생명, 배려 등의 이상들도 본래적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또 위에 한번 보자. 요 부분.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지니는 의미야. 도구적 가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해. 몇 다시 몇 번? 29-3번이네. 자, 그러면 인간 행복이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3번. 행복을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했어. 3번. 그러니까 얘가 본래적이 되고 생명은 도구적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생명도 뭐라고 했었어? 본래적 가치라고 했었지. 이상주의에서는. 얘는 본래적이고 얘는 도구적이잖아 지금. 행복을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본래적 가치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학생 2가 주장하는 거야. 근데 학생 1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본래적 가치여야 돼. 알겠지? 답 3번이야. 간단해. 30번 한번 보자.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읽고 즐거움을 느낀 A는 동아리 첫 시간에 그 서적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A와 동아리 친구들은 모두 큰 즐거움을 느꼈고 동아리 내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였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A가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에 대해 동일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는 쾌락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에 있네. 모두 큰 즐거움. 그러니까 뭐를 증진시켰어 지금? 공리를 증진시켰지. 그치? 즐거움. 쾌락. 그러니까 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기억은 뭐가 중요하다고 봐? 쾌락이 중요하다고 보지. 쾌락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공리를 실현한 거니까. 이거는 30-1번. 역시 기억 쾌락주의. 자신을 포함한 동아리 친구들이 쾌락을 증진하였으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증진시켰잖아 여기. 그치? 모두 큰 뭐를 느꼈어? 즐거움을 느꼈지? 그래서 쾌락을 가장 많이 증식시키는 행위는 뭐다?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거야. 30-2번. 간단하게 가자. 3번. A와 니은이네. A와 동아리 친구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은 것은 A와 동아리 친구들의 선호 실현이라는 인간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해서 막 이런 부분들도 있어. 결국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고,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 그래서 서로 배려도 실천하였고. 한번 줄쳐 보도록 합시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 실현하고자 하는 것, 배려를 실천했지 결국은. 30-3번.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넉넉하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써있지.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선호지. 선호. 3번. 이거 선호야. A가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행위는 자신과 더불어 동아리 친구들의 선호를 시켰으므로, 그래서 다 같이 뭐 했어? 좋은 쪽으로 갔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갔어. 그래서 여기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였다. 4번의 근거가 되겠네.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겠어. 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이런 행위더라. 30-4번. 5번도 한번 볼게. A와 동아리 친구들이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읽고 동아리 내에서 실현한 배려라는 것은 배려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따라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니은에 가깝지? 그렇지? 답은 5번이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선호공리주의와 뭐하게 다르게, 이상공리주의는 선호와 무관하게 실현돼야 돼. 관심 이런 거랑 무관하게 그냥 실현시켜야 되는 무언가더라. 여기 있어. 또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돼야 돼. 알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문제 보고 풀 수 있어야 돼.